중국 철학사 제7장 멍커와 쉰쾅 이렇게 돼 있죠. 맹자와 순자에 관한 유교의 발전. 그래서 이제 선진 시대의 유학은 기본적으로 공자에서 출발해서 맹자, 순자로 이렇게 양분돼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맹순의 입장은 특히 그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다릅니다. 인성론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 배경,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활동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도 매우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맹자와 순자 부분에서 첫 번째 맹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51쪽에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소개된 글은 최근에 이제 출토된 문헌 성자명출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제목은 그 발굴팀들 그 문헌 정리했던 분들이 붙인 이름인데 성은 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꾸어떼인이라고 했는데 곽점에서 나온 거예요. 96년도의 문헌입니다. 여기에서는 도가하고 유가의 문헌이 다량으로 나왔고 특히 이제 도가 쪽에서 이제 곽점 문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노자 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걸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 150쪽에 보시면 자공이 얘기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사람의 몸가짐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을 수 있으나 사람의 본성과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몸가짐과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들, 이제 군자다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상적 얘기들. 논어를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본성과 천도 이렇게 됐죠. 언성이여 천도라 이렇게 되는데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에요. 논어에 보면 그런 논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춘추 말기에 살았던 공자의 시대에는 이걸 별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 시대로 가면 이제 중국이라는 천하가 이제 분열되면서 각 제후들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뭔가 그랬을 때 인간을 논의하면 당연히 이 본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성인의 시대에서 군자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전국시대 중기로 오면서 개인의 발견의 문제가 있어요. 이태쿠라고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리처하우. 그래서 장자와 같은 인물들의 계통, 학자들이 또는 뭐 여러 그룹들이겠죠. 그들이 개인이 누군가, 개인이 무엇인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문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인간의 본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성 문제가 논의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는 그런 논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는 맹자 철학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는가? 삼행학파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사상적 전환이나 또는 사상이 전수되었는가 이 과정이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곽점에서 문헌이 나오면서 왜 맹자에서 이런 인성론들이 나오고 가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것이 바로 여기 성자명출, 성정에 대한 논의,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논의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152쪽하고 153쪽에 보시면 그 원문과 번역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3쪽 번역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본성은 명으로부터 나오고 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이게 천에서 명, 명에서 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본성이고 선하고 선하지 않으면 본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제 이게 도덕 규범들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이라는 것이 도덕 규범이 본래부터 고유한 것인가 아니면은 도가처럼 그냥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집단이 형성되면서 인간에게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도가 같은 경우는 유학을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형이상학을 그렇게 지칭하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도가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천 이런 걸 부정해요. 유가에서 말하는 게 이제 의리천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사와 맹자 쪽으로 흐름 이걸 통해서 도덕적인 것이 천도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학자의 글들을 통해서 그러면 맹자에서 말하는 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쭉 간략하게 정리되어 놓은 글이 있죠. 153쪽의 아래 부분 보시면 성은 사람의 본성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들 성정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성과 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송대 유학을 보시면 심성론 문제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 그 다음에 하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심이에요. 그래서 심, 성, 정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포와 외연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리학이 될 수 있고 심학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의 심학, 리학, 주의가 말한 리학하고 왕양명이 말한 심학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 논쟁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뿌리가 바로 물론 당연히 공자에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에서 나오는 성정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은 사람의 감정이다. 감정은 본성이 드러날 때 밖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밖으로 어떤 행위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는 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정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다음에 심은 사람의 정신활동이다 됐죠. 그래서 성, 정, 심 세 개. 뭐 주관, 습관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말들은 이 세 단어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대충 그 정도 보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154쪽에 보시면 나오죠. 본성이란 모든 인간이 소유한 것으로 보편 개념이다. 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게 맹자에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는 소의 본성이 있고 말은 말의 본성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논쟁들. 글자로는 이렇게 같게 돼 있지만 사람의 본성과 소의 본성, 말의 본성은 다르잖아요. 그런 논쟁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맹자에서 그 다른 이제 학자하고 이제 논쟁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주로 그 성정론의 이제 그 발생, 형이사학적 근거가 뭔가 그걸 설명해 놓은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지 문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루고 듣고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명으로부터 나오고 명은 하늘이 내린다. 아까 앞에 나왔던 글이죠. 명은 여기 그 뭐 갑골문에는 없지만 천명처럼 합성으로 쓰인다. 계시편에 천명을 두려워한다. 이게 천에서 그냥 천명이래 명령하는 거. 명령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이하지만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여기 154쪽에 보시면 맹자 진심사항의 글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는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며 하늘을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 심을 통해서 심을 통해서 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 통해서 이렇게 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을 알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천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심에 대한 수양 이거 중요해요.
결국 뭐겠어요? 심이 성과 정을 이렇게 담고 있겠죠?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 부분이 정의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한 부분은 성의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뭐예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생겨났는가? 이 논쟁을 하는 게 송대 유학자들의 심성론에서 4단과 7정을 나누는 이유예요. 4단은 순선한 거, 선한 거, 7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제 그 발의중절, 발현되었을 때 중절, 절도에 맞는가 어쩐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외형과 내포의 관계가 좀 달라져요. 근데 그 논의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짓고 본성을 잘 기르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양을 통해서 참된 본성과 원래 그 본성이 나온 천, 이걸 다 뭐예요? 섬긴다라고 했는데 실천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뭐 요절하거나 장수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몸을 닫고 죽음을 기다리는 명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책에 또 소개된 것이 뭐냐면 그 원래 얘기했던 글인 중용의 1장 글 있잖아요. 하늘이 명한 것, 천명지위성, 여기 방금 앞에 봤던 내용하고 같잖아요. 솔성지위도 수도지위 교라. 그래서 본성을 따르는 것, 하늘이 명령한 걸 성이라고,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을 도라하고, 어떤 방법이겠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뜻이 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자명출의 6장의 글도 소개되어 있잖아요. 본성을 이끄는 건 도다. 이게 도라는 말을 이게 뭡니까? 뭐 천으로 이렇게 해도 뭐 달라질 건 없겠죠. 그 본성을 잘 기르는 것은 도다. 이게 도에서 성을 이렇게 길러내고 그걸 통해서 성을 잘 이끌어 나가서 바르게 수양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천도, 천명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그 심성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자명출, 성은 명에서 나온다라는 것에서 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심이 무엇이고 성 부분이 무엇이고 정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자명출 제1장, 기쁘고 노함, 슬픔, 비탄의 기운이 본성이다. 밖으로 나타날 때 미쳐서 사물이 취한다. 사물에 이제 미쳐서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어서 본성에 이제 기쁨, 슬픔, 노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물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것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성이 외물의 사물에 부딪혀 나타나는 것이 정이다. 이 부분이 외물, 외부 바깥에 있는 사물들, 이게 사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사물 대상들이겠죠. 그걸 보고서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이 발동을 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도 그 다음 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는 정에서 시작하고 정은 본성에서 생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 본성,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정을 통해서, 정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전체는 이게 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정에서 나오고 혹은 흥한다, 군자는 정을 아름답게 여기고 의를 귀하게 여긴다, 믿음이란 정의 방향이다. 믿음이 있는 거겠죠. 정은 본성에서 생긴다. 사람의 정은 가히 기뻐합니다. 말없이 믿음을 지키면 아름다운 정을 지니며, 가르침이 없어도 백성이 항심을 지니면 본성이 착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심성이 정을 통해서 이렇게 외물을 만나면서 드러나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선악 이런 것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드러나지만 본래의 모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심성 정의에서 추론해 보면 이쪽에서는 바르게 드러나고 바르게 드러나지 못하는 요소를 갖고 있고 여기 자체는 그런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바르지 못한 거 있다라고 해버리면 성악이 돼요. 근데 유불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비록 정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근본 본성을 이루는 부분은 성이라는 부분으로 원래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용 1장을 다시 여기 해놨죠. 희로애락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송대 유학자들은 이렇게 미발이라고 씁니다. 아직 발현이 아직 안 됐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칠정이 있는데 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정의 부분이 정을 통해서 그 성 부분이 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근데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외부 사물하고 접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아직 발현이 안 됐어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외물을 만나게 되면 딱 발현이 돼요. 정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상태는 우리가 그냥 잠자는 상태를 이렇게 가정해 보면 됩니다. 잠자고 있을 때는 희로애락 감정들이 밖으로 발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미발 상태로 중을 유지해요. 근데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정이 발동하죠. 오감이 이렇게 발동하니까 결국은 희로애락이 이렇게 발현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절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밖으로 노출돼 모두 절도에 맞으면 화. 그래서 중화라고 이렇게 씁니다. 중국 철학의 핵심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나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중국 철학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문공편의 글을 내용을 써놨는데 대저 사물에 갖지 않으면 사물의 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실정 혹은 형편을 말하는 전혀 고찰 가치가 없다. 이 글은 그렇고 고자 이제 글 상편 그 정으로 말하면 가히 선하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내가 말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되는데 정은 본성이 움직인 거다 이 말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성지 동해라. 정자 성지 동해라. 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정으로 이렇게 표출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에 그렇게 돼 있죠. 송대 학자 심성을 중요하게 했고 정을 경시했다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게 선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선이에요. 순선한 거. 온전하게 선한 거. 이 본성 부분. 근데 정 부분은 뭐예요? 선하지 않게 발현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했을 그 맹자의 글대로 하면 우물에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면 그걸 구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순선한 본성이 이렇게 정을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는 빠지도록 더 뭐예요? 집어 넣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순선한 본성이 발동되는 게 아니고 요놈이 정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발동해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심성론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송대 유학자들의 그 학설,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7쪽 위에 보면 지금 얘기가 바로 삼행학파, 아까 성자명출부터 해서 글들 있죠. 96년도에 나온 새로운 문헌들. 이 문헌들을 통해서 공자, 자사, 맹자로 해서 이런 형이상학적 심성론 부분이 어떻게 점수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맹자의 철학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맹자가 대충 여기 생졸연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추론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글들은 쓸모없는 글이고 인간의 본성은 착한가 했을 때
맹자 입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성선설 얘기죠. 다 아는 얘기. 그것이 이제 158쪽에 나오는 사단에 대한 겁니다. 성선설 부분.